피프티비프티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어제 밤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편파 방송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들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해주는 방송이 지나지 않았다 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본방사수 하신 분들도 또 못 보신 분들에게도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굉장히 전홍준 대표님에 대하여 그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전홍준 대표님의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쏟아졌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내용을 바로 하나씩 말씀드려 볼 건데 새벽 시간대에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련된 기사는요. 그야말로 홍수처럼 폭발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상중 씨가 등장하면서 속 시원하게 피프티 멤버들의 이 심각한, 그야말로 깊숙한 내막을 모조리 파헤쳐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이 기사를 보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파 방송 의혹. 시청자 게시판은 마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의 가족분들도 인터뷰를 했고요. 관련 변호사들, 관계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편파 방송을 했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빠르게 훑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설명드리는 과정에는 저의 어떠한 개인적 견해도 넣지 않고 팩트만을 전달드린 뒤에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걸그룹 피프티 사태를 방영했지만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방송을 마무리했다. 19일 오후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힙합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쳤다. 그러면서 이 멤버들의 가족이 바로 8월 9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 측과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피프티 A 멤버의 가족은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아이들한테 공포의 대상 같은 분이다. 우리 아이들이 다 몸으로 느꼈다. 우리 어린 아이들 7년을 더 이 소속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부분이고 애들은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어 B 멤버의 가족은요. 전홍준 대표가 말씀은 돌아와라 하는데 지금 모든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서 모든 사람들이 옥죄이며 돌아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게 더 무서웠다.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C 멤버의 가족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속사의 만행을 폭로했다. 그는 내 생각엔 정산 쪽은 부수적인 것 같다. 다른 멤버들의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한 멤버가 많이 힘들어서 그 소속사에서 한번 뛰쳐나온 적도 있고 그랬다.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이 있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실신을 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C 멤버의 가족은요. 계속 이어서 소속사에는 CCTV도 있고 숙소의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하고 압력이 심했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의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져버리고 멤버들에게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 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들을 심하게 당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관계자들의 변호사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쭉 보니 데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인 걸그룹 피프티가
미국의 뉴욕 중심지이자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얼굴을 알리고 싶어하는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들의 노래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 17위를 기록하고 21주가 넘도록 상위권에 머무르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변호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실상 뒤에서 조종하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 중소기획사에서 전 재산을 투자하여 심지어 노모가 모아놓은 적은 금액까지도 다 합쳐 투자해서 8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전부 다 쏟아 부었는데 이 그룹을 성장시켰더니 이런 사건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과 아이들이 조금씩 전문가 2명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어떠한 걸로도 설명이 안 된다. 그야말로 엄청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더기버스의 배기사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분쟁인데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등 자극적인 말들을 쓰면서 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주장을 펼쳤어요. 결국 피프티 멤버의 가족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과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입을 엽니다. 가족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겪은 내용들이 미담으로 덮여있다라는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대응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왔다. 정확한 표현대로 한다면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 자, 이 대목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뭐가 됐든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가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쭉 내려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 측 대리인 변호사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더 이상한 건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1분기 정산표가 굉장히 이상했다. 데뷔 앨범이 발매된 게 작년 2022년 11월 달이다. 금액이 적더라도 음원 수익이 정산서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멤버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음원 수익은 계속하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1월부터 3월까지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데 피프티의 수입은 고작 출연료 개인당 25,000원, 4명 총 10만 원이 전부였다. 음원 수익은 아예 적혀있지도 않았다. 심지어 정산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음원 수익을 받은 데가 어트랙트가 아니라 B 엔터테인먼트로 되어 있다. 발매된 앨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80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당연히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직접비가 30억, 간접비가 50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나중에는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해서 한 63억이다. 나머지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이야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 EP 엔터테인먼트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연예기획사로 현재 활동 중인 소속 가수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 피프티의 멤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K-POP 산업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것들을 피프티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듯이 보도하거나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엔딩 멘트로 시청자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위해 가처분 신청 발표 당시 이미 개별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에 대해선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편파 방송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이 끝난 직후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은 마비 난리가 났습니다. 왜 편파 방송이라고 하냐? 아까 제가 위에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부터 제가 분석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안 돌아가고 싶다.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안 돌아간다. 라고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 이야기 인터뷰를 하기 훨씬 전에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 상표권 60개를 출원했습니다. 그래놓고 요번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는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말이 될까요?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 왜 마비가 됐을까요? 실제로 제가 어제 방송이 끝나고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마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접속이 되니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실망이다. 오늘 방송으로 이전 방송들의 신뢰도마저도 사라진다. 탐사 프로의 제작진이 간단한 반론 검증조차 안 하는 뻔뻔함이 실망스럽다. 그것이 알고 싶지 않다로 방송 제목 바꿔라. 심지어 팬 인터뷰는 나만 웃겼던 거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사과하고 해체해라. 지금 이런 내용들이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하세요. JYP, SM, YG 엔터테인먼트는 CCTV랑 식단 관리 엄격하게 안 하나 보죠? 그것이 알고 싶다 덕분에 부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네요. 크로스 체크, 팩트 체크 전혀 안 하고 거기에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뉴진스는 왜 끌어들이는 겁니까? 유튜브 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프티가 왜 80억 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돈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80억 원 전홍준 대표님이 받은 투자금입니다. 어떻게 썼던지 간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심지어 SBS는 하루 일하고서 1년 연봉 정산해달라고 하냐, 왜 정산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냐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쭉 보니까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는요, 최악의 방송으로 점 찍어졌습니다. 이 제작진과 SBS의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팩트체크를 너무 안 했다. 야, 지금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공명정대했다면 과연 대중들이 이런 반응을 쏟아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대중들조차 전홍준 대표님과 나아가서는 저와 같은 유튜버 또는 많은 언론사들의 기사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저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더기버스 측에서 80억 투자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쭉 내려보면 더 황당한 건요, 안성일 씨가 이 그것이 알고 싶다와 만나기로 했는데 당일날이 되자 이 안성일 씨는요, 치과 치료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난처해하며 부득이하게 배 기사가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하죠. 치과 치료 때문에 인터뷰를 못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 배 기사라는 사람은 80억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놀랐다. 1집 데뷔 앨범은 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규모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린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큐피드 역시 한 12억 정도 들어갔다. 기타 진행비를 더하면 25억 수준이다. 그런데 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용역 계약을 종료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멤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냐? 전혀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업무 메일 삭제, 상의 없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등 멤버들의 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어트랙트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공식적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른다고 하든 안다고 하든 다 와전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안성희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다시 인터뷰해달라고 하자 아무래도 현재의 상태로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다. 치아도 치아인데 심리적으로 인터뷰를 하기까지 어려운 것 같다. 황당무계한 소리죠. 왜냐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됐을 때쯤에는 바로 이진원 유튜버를 통하여 이들의 메일 삭제 여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메일만 나왔나요? 메신저 삭제된 것도 복구가 됐죠. 그러니 인터뷰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내용 중에 정말 황당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전홍준 대표님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공포의 대상이다. 심지어 무슨 뭐죠? 공황장애로 발작이 있었고 병원에서 실신을 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났다.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팩트체크 된 겁니까? 더불어서 소속사에 CCTV가 있었고 감시와 통제가 심하고 부모님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버렸다. 이거 흔한 아이돌 그룹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에 적었죠. YG, SM, 엔터테인먼트 등에서는 저런 일 없냐? 비일비재합니다. 다이어트 식단 관리 그리고 트레이닝 관리 굉장히 타이트해요. 군대 못지않은 군기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벌칙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야식을 막 먹거나 만약에 이런 음식들을 부모님들이 몰래 숙소에 가져다 주거나 멤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숙소를 이탈하여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돌들을 육성할 때는요, 당연히 소속사의 CCTV 설치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을 감시한다, 개인권을 침해한다라고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이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이 이렇게 소속사를 이탈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두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지금 전홍준 대표님을 완전히 최악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어떻습니까? 여론이 바뀌셨나요? 전홍준 대표님이 정말 최악의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 피프티 멤버들과 가족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소속사의 대표님인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 간의 최악의 분쟁 소송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책임이 있다.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과 대화가 적었기 때문이다. 전홍준 대표가 아란이라는 멤버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조차 가지 않은 게 문제가 된다. 또는 전홍준 대표가 정말 그 수십억 원의 돈을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사용했겠느냐 등등등. 제 입장에선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 물론 이진호 유튜버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 모든 부분에서 착할 수도 없고, 이 전홍준 대표님 역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피프티 멤버들과의 소송이 있어서만큼은 사실 전홍준 대표님은 피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뉴스 기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피프티 멤버들을 아직까지 옹호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며 전홍준 대표님이 결국 광장 변호사가 됐건 엄청난 변호인단 5명을 선임했건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게 될 겁니다. 당장 1년만 지나도 그런 사건이 있었나?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은 아마 이 최악의 소송 상황으로 가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었을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확실한 건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이 패소할 가능성과 승소할 가능성, 과연 사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자, 우선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얽히고 설킨 사자관계, 피프티 진실공방 격화라는 기사가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쭉 보면 이제 더기버스와 안성희 대표와 전홍준 대표님의 명확한 이야기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각자의 주장만이 나올 때의 당시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트랙트가 중소기획사라고 하더라도 아이돌 트레이닝과 프로듀싱, 관리까지 다 외주, 용역 외주를 주면 도대체 소속사 대표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현재 4세대 걸그룹의 투자금 규모가 최대 3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소속사가 그것보다도 많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했을지가 의문이다. 음원 수익 등 계약서상의 이견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근데 이 주장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죠. 30억 원. 피프티 멤버들에게 들어간 돈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뭐 투자금 규모가 최대 3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프티 멤버들에게 들어간 전홍준 대표님의 투자 금액은 40억, 20억 두 번에 나눠 걸쳐 최소 60억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어트랙터와 피프티가 해외 눈도장을 찍고 단시일 내에 주요 차트와 음원 소비에서 대박을 거둔 전례 없는 중소돌의 성공 사례인 만큼 사태 수습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7월 달에만 해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한 중소기획사 관계자는요, 소속사와 아이돌, 관계사 간의 상호 신뢰가 깨지고 여론의 비판과 악플 공격마저 거세지게 되면서 중소돌의 기적이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정홍준 대표님에게 잘못이 있지 않겠나? 또 이 사태가 안타깝다라고 했던 분들 한 달이 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전부 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고 계실 분들이 대다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정말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피프티가 여론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뭐 입장문 발표라던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가족분들이 등장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라던가 안성희 씨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더기버스의 백대표로 백이사로 보이는 사람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전홍준 대표와 대화가 1도 없었다라는 게 결국 이 사단이 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아니냐. 왜냐? 연습실을 대표님이 찾아가려고 해도 아이들이 불편하다. 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 시점부터 해서 이 모든 대화가 바로 더기버스 쪽. 왜냐면 더기버스 쪽 안성일 씨와 백이사라는 사람이 이 피프티 멤버들의 관리만 한 것이 아니라요.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의 상담까지도 맡았습니다. 어찌 보면 전홍준 대표님과 있었던 시간에 한 수배에 달하는 시간을 이 더기버스 측 사람들과 보냈을 것이 바로 피프티 멤버들과 그의 부모님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가스라이팅이건 아니건 그들의 의견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쉬는 거나 또는 바비 뮤직비디오 촬영권이나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에서 전홍준 대표와 한 번도 대화를 직접 하지 못했는데 결국 오해가 쌓이고 쌓였겠지. 왜 그토록 대화하는 걸 싫어했는지는 모르겠다. 댓글을 보니까 소통을 끊어버린 게 결국 독이 되었다. 안성일 입장에선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주변인들이 차단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홍준 대표님과 이 피프티 멤버들 간의 이 깊은 골이 이미 너무나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또 대중들의 또 다른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전홍준 대표님이 그래서 잘못한 게 있을까요? 멤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 뿐이지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직전에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형사고발이 정말 법적인 부분에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너무 심각하고 너무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그 이유가, 그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큰일 날 만한 어떤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보인다. 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한 이 멤버들의 사태는요, 정말 수많은 대중들에게 낙인이 찍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전에 형사고발까지 이 멤버들이 했던 게 아니냐.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이 결국에는 전홍준 대표님을 등지고 나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정산 문제, 그리고 이번에 형사고발을 하게 된 회사 내부적인 횡령,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애시당초 피프티 멤버들이 숙소를 아예 탈출했잖아요. 이탈을 했습니다. 뭐 말하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도망갔죠. 그렇다면 이 멤버들은 도대체 어떻게 횡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확신해가지고 숙소에서 이탈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티스트의 미래를 위해 횡령을 한 회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숙소에서 이탈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거냐.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건강상의 이유나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줄 것 같다는 의견,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핵심 내용인 횡령한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하면 소속사에 우리의 정산 내역 궁금하니까 보여주세요. 이것을 말도 안 하고 먼저 횡령 사실을 알아내서 탈출을 한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일러주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이 애시당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를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앞만 봐도 이 뒷세력에 안성희 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확신이 드는 정황들이 많았던 거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의 핸드폰 갤럭시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를 쓰셔야 합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갤럭시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꼭 쓰시길 바랍니다. 자동 녹음이 되니까요. 만약 갤럭시가 없었다면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최악으로 갔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시점에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횡령을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이 궁금증은 참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 피프티 멤버 측에서 결국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이유를 잘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전홍준 대표님이 결국 소송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가처분조차 인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가처분 인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약벌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무조건 승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피프티 멤버들의 대리인이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스타크로 ENT로 돈을 입금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재산상의 손해를 어트랙트에 입히기 때문에 중대한 배임 행위다, 범죄다 라고 고발장을 냈다라고 했죠. 다만 피프티가 배임 혐의로 전 대표를 고소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어 이를 확인해달라는 고발 형태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고발을 했다? 황당한 거죠. 나아가서는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 금액 자체 90억 원의 투자금이 피프티만을 위한 돈도 아니고 피프티 멤버들에게 세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쓰든 멤버들에게 정상금만 잘 지급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죠. 이번 형사고발의 제기 자체가 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게 말은 굉장히 어렵고 멋있게 썼는데요. 잘 보면 그래서 멤버들이 저
횡령 배임 때문에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소속사가 의심스러워서 이탈하게 됐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저 고발부터 먼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 고발과 더불어서 이 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말은 입장문에서도 없고요. 심지어 이 대리인인 변호사에게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분이 얼마나 많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지 기사가 엄청 쏟아졌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됐을 때 어트랙트의 자금이 저렇게 마음대로 유출되고 있으니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아니 그거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거니와 자신들이 신경 쓸 바 없는 별도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고발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사고발이 결국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시켜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사가 잘못된 회사이고 나쁜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 이걸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발을 제기한 걸로 여론을 돌려보려 했지만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은요, 노모가 어렵게 모은 돈까지 빌려 멤버들을 활동시키려 했다라는 사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저러한 사실을 가지고 이 법률 대리인의 말처럼 억측과 과도한 비난 자제해 주길 바란다. 글쎄요. 정작 전홍준 대표님은 알겠으니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다 설명해 주겠다. 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발로 걷어차고 나간 멤버들입니다.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입장문 발표와 대리인의 인터뷰 내용도 보면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가처분 결과가 인용이 나든 나지 않든 시간이 흘러서 전홍준 대표님과 위약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이 멤버들과 법률 대리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머리를 아무리 애써서 한다 한들 글쎄요. 요즘 대중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 상태이죠. 아마 이들의 결국 최후의 말로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많은 대중들이 점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소송 결과를 떠나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도 또 한 번 엄청난 큰 폭풍이 불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